여러분은 퇴직하고 나이가 들면 다 필요 없이 농촌으로 떠나거나 빡빡한 도시 삶을 접고 조용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은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아서 생활 스트레스로 안 아픈 곳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반대로 전원주택에 살면 마당에 잔디도 깎아야 하고 눈 오면 눈도 치워야 하고 때 되면 가족이나 친지 불러다 고기 구워 먹고 나면 그 즐거움 2년 지나면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년에 본인의 기호에 맞춰 노후에 살 집을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하나의 숙제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살기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다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말년에 노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살기 좋은 집 첫 번째 조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 거주지는 직장과 아이들 학교로 가는 교통이 편리한지, 쇼핑센터나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가 주요 선택 조건이었을 텐데요. 아울러 재산으로서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했지요. 최상의 주거 환경에서 살기보다 불편을 감수하고 은행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에 이르러 주택담보대출의 제약에서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관행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천정을 모르고 상승할 때 도심지에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은 나이에 맞게 관리하기 딱 좋은 곳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자산으로 관리해왔던 집을 정리하여 노년의 신체와 활동 반경에 맞는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플한 삶의 열풍을 일으킨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로로는 행복은 사는 공간의 넓이에 달려 있지 않으며 집은 작을수록 노인에게 더 적합하답라고 작은 집을 예찬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던 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어느 정도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촌이냐 도시 거주냐 아파트인가 단독주택인가 대가족이 살 큰 집인가 부부만의 작은 집인가 직접 집을 지을 것인가 기성의 주택을 구매할 것인가 정말 다양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새로 집을 마련하는 등 평소에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변화를 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말하는 노후의 집에 대한 로망은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전원에 예쁜 집을 짓고 파란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도시 인근에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과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장애 요인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촌한 사람 중에 잡초와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오히려 전원 생활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나이 들면 모든 것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도시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좋다고 무턱대고 전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한 다음 그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시에 살게 될 경우 노인들은 계단이나 문턱의 위험이 없는 집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기,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를 감안하여 2층 이상의 주택이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생 꿈이던 1층에 상가를 낀 주택을 마련한 분이 무릎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어 정작 자신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아름다운 공원이나 조용한 주택가를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동네를 산책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라면 자연을 집 안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수족관까지 만든 집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출가시켜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을 때 집의 평수를 줄여서 부부만의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실을 북카페처럼 꾸며서 집 안에서 커피와 독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동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동반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주거 조건을 갖추어도 그 집이 결코 평온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집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멋지게 꾸민 넓은 집에 잔디가 파랗게 깔린 마당과 텃밭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집을 가꾸는 자체를 즐기는 성격이거나 건강한 몸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겉보기에 멋진 생활만 동경하고 큰 규모의 집을 관리하려면 집의 노예가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광활한 자연이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주하는 공간은 작은 집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입니다. 크고 넓은 집보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 더 많은 행복을 줄 것입니다. 은퇴 후 주거 환경은 생애의 마지막을 보낼 곳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주 간병 도우미의 원룸을 준비하는 것도 양로원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시 왔다가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변하면 변한 대로 유랑하면서 자신만의 공간, 두 평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으로 그 공간을 채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라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살기 좋은 집 두 번째 조건은 초품화가 아닌 병품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살 집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거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법이죠. 집 한 채를 팔아서 다른 투자를 하겠다는 은퇴자도 있지만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니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 여럿도 새소리, 물소리 듣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갔던 친구들이 도시로 유턴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차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몸이 불편해 운전은 어렵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주변의 대학병원들이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분원을 이미 세웠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들 지역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노후 주거 후보지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는 조중식도 제공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어서 노후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는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려 살면 노년기 활력을 살리는 데에도 유용하지요. 자연 환경을 과도하게 중요시해서 외딴 곳에 거주지를 정하는 바람에 노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어려워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살기 좋은 집 세 번째 조건 노년에 적합한 집 인테리어입니다. 보통 은퇴한 세대에게 은퇴 후 어디서 살 계획입니까? 라고 물으면 종종 공기 좋은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거나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다.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서 푹 쉬고 싶다 등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제 지인은 자연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고자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근처에 병원이 없어 고생하거나 실버타운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 포기하더라고요. 익숙한 지역 풍경과 커뮤니티를 뒤로한 채 한적하고 공기가 좋지만 편의시설은 적절히 갖춰진 너무 낯설지 않고 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찾기란 꽤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사나 시설, 입주 대신 고려해 볼 방법은 주택 개조와 인테리어입니다. 집을 나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집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로 옮기지 않고 스스로 돌보며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 노인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중 5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내 집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개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안전하게 오랫동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해 있던 지역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것은 덤이지요. 집을 정비할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버리기, 정리정돈과 같은 밑작업이 우선입니다. 바닥이나 책상, 의자에 마구 놓아둔 물건은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물건이 많을수록 생활이 더 윤택해진다는 환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쌓아두기보다 오히려 비웠을 때 물건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해방감을 얻게 되지요. 추억이 쌓인 물건들을 영 버리기 힘들 땐 15분에 27개 버리기를 추천드립니다.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춰두고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집 안을 돌아다니며 제한 시간 동안 27개의 물건을 버리는 방법인데요. 시간과 개수는 마음대로 바꿔도 좋습니다. 다만 천천히 보거나 오래 고민하지 않고 물건을 매만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8알의 물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비우는 훈련을 반복하면 됩니다. 흩어진 물건을 잘 정리하고 수납하면 집안일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이동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1회 15분, 하루 5회 정도. 옷장, 거실, 서랍과 같이 정리할 장소는 하루에 한 군데를 정해 실시합니다. 단번에 하려고 하면 피로감을 느끼기 쉬우니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실천해 보세요. 정리정돈을 끝마쳤다면 이제 인테리어를 바꿀 차례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종합업체에 맡기는 턴키 공사, 집주인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시공 전문가를 선택하는 직영 공사, 직접 시공하는 셀프 공사로 나뉩니다. 개인의 성향과 예상 비용에 따라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 인테리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업체에 이임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을 만한 곳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목적,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시면 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자녀의 독립,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거주하시다면 위험에 노출됐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을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집 안 곳곳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자동문이나 센서 등은 개인의 반응 시간에 맞게 작동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생활 가전제품이나 출입문 근처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해 두면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 활동 내용이나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느낌의 밝은 색을 사용합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언제나 활동적일 수 없고 시력도 점점 저하됩니다.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해 시야를 환하게 만들면 주변의 미세한 물건을 발견하기 쉽고 태양광이 실내로 가득 들어오는 느낌을 줘서 기분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하얀 벽은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노란빛이나 붉은빛을 띠는 흰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처마나 벽에 명도 높은 옅은 분홍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드러운 색을 띠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사람의 안색도 완화됩니다. 촉감이 좋은 따뜻한 소재를 선택합니다. 석고나 나무 등의 자연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석고는 조습과 항균 효과, 휘발성 유기 화학물의 흡착과 분해 기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신발을 신거나 걸을 때 주위에 있는 사물에 손을 얹을 일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가구나 벽지, 소재는 차가운 메탈보다 부드러운 나무가 적합합니다. 대신 부상을 입지 않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 대책도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현관이나 복도, 화장실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턱과 계단은 되도록 없애고 경사로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기초 보수공사나 벽지를 교체할 시기가 됐을 때 난간의 아래와 위에 다른 색 벽지를 붙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확하게 난간과 경사로 방향을 인지할 수 있어 안전하고 인간 친화적인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가구의 디테일에도 신경 쓰세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가구 선택 기준이 필요합니다. 손잡이는 끌어당기거나 잡을 때 손에 쉽게 들어오는 크기여야 합니다. 무게감 있는 의자는 앉을 때마다 끌어내기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전의자 등 앉기 쉽고 팔걸이가 소매에 걸리지 않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랍에는 부드럽게 열리고 갑자기 닫히지 않게 조정하는 소프트 클로저를 붙여 약간의 힘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 하세요. 눈부심을 피하세요. 식탁이나 책상 위와 같이 직접 빛이 필요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간접 조명을 기본으로 사용하세요. 눈부심을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부터 취침까지 일과에서 본인이 조금씩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다운 집입니다. 평생 살 집은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취향과 필요가 분명하다면 꼼꼼히 계획해 즐거운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예를 좋아한다면 거실의 넓이를 줄이고 작업장을 만든다든가 음악 감상을 위해 거실을 오디오방으로 바꾼다든가 말이죠. 그동안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일에 집중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 마음에 드는 것들에 둘러싸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보세요. 계획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이 들어서는 집 근처에 사회적 관계망 유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후 생활 기간은 활동기, 해고기, 간병기, 배우자 홀로 생존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는 은퇴 후 70대 중반 정도까지의 시기로 근로 기간 중 하고 싶었던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등산, 여행 등 일하느라 미뤄둔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데요. 회고기는 70대 후반부터 활동력이 떨어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활동기에 비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외로운 죽음, 고독사라는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사회적 관계망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 친척, 동호회,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곳에 노후 거주지를 정해야 합니다.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이 활동기 때 넘치는 자유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도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마지막으로 노후의 살집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제 주변에는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베이비 부머가 많더라고요. 자녀에게 부모 부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려는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도 노후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상황을 가정하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녀와 같이 살거나 가까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 응답자들은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살 경우엔 은퇴 후 주거 선택에서 자녀와의 근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면 자녀와의 근접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자녀와의 거리는 불가근 불가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번외로 저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자면 최근에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여 부부 둘이 큰 집에 덩그러니 남게 됐답니다.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집의 규모를 늘려왔다면 자녀들이 떠나게 되면 집의 규모를 줄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자녀들은 분가하고 나서 부모의 집을 그렇게 자주 찾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답니다. 규모를 줄인 만큼 투자할 수 있는 은퇴 자산이 늘어나서 좋았습니다. 목돈이 생기고 이를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은퇴 자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주택 규모를 줄이게 되나 집 청소와 관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더군요. 구독자분들도 제 사례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노후의 살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